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간 한국 여학생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여학생의 어머니께서 보낸 사랑과 정성을 담은 큰 캐리어 택배가 영국의 한명문 고등학교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 택배 상자 하나가 영국 기숙사 문화를 바꾸고 너도 나도 필요하다고 아우성 쳤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이토록 난리였을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으로 혼자 유학을 간 고등학생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 도착했던 날과 기숙사에서 처음 한국에서 온 택배를 보고 한국에서 이상한 거 보낸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영국에 처음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학교 근처에 내리자마자 오래된 돌로 지어진 새 기숙 학교 앞에 서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큰 꿈을 안고 집을 떠났지만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어요. 이곳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달라 보였어요.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으며 맑은 하늘은 캠퍼스를 거대한 담요처럼 덮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꼭 쥐고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의 따뜻한 포옹을 떠올리려고 애썼어요.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 반짝이는 바닥과 높은 천장이 있는 긴 복도들이 보였어요. 벽에는 옛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마치 역사책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의 학교는 현대적이고 밝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오래되고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흥분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어요. 과연 제가 이곳에 어울릴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매일 아침 모든 학생들이 식당에 모여 아침 식사를 했어요. 저는 엄마께서 만들어주신 따뜻한 밥, 국, 반찬들이 있는 아침 식사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침 식사가 달랐어요. 차가운 시리얼, 잼을 바른 빵 때때로 토스트 한 조각이 제공되었어요. 저는 음식을 먹으려고 애썼는데 입맛에 맞지 않아 음식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주변의 다른 학생들을 둘러보니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두들 아무렇지 않은 듯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속으로는 집의 편안함과 어릴 적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이 그리워졌어요. 또한 영국의 날씨도 큰 놀라움이었어요. 한국의 겨울은 춥지만 익숙했던 반면 여기의 겨울은 훨씬 혹독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난방이 별로 좋지 않아 침대와 바닥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저는 따뜻하게 자기 위해 여러 겹의 이불로 몸을 감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몸이 떨리며 집의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을 그리워했어요. 학교에서 저는 가끔 매우 외로움을 느꼈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워서 영국의 독특한 억양과 말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수업 시간마다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으려고 애썼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과연 나도 모두처럼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외로움과 의심이 아프게 느껴졌지만 언젠가 모든 것이 나아지리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조용한 학교 정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구름 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때 제 스스로 용감해야 돼. 모두에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해. 라고 속삭였어요. 정원에는 오래된 나무들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했었고 그 단순한 아름다움에서 위로를 얻었어요. 저는 한국의 따뜻하고 밝은 색깔들을 상상하며 제 마음도 조금이나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이 되어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여행에 대해 생각했어요. 가족의 사랑스러운 얼굴들, 엄마의 요리, 냄새, 집에서 들려오던 따뜻한 웃음소리들이 떠올라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제 한국 문화를 나누며 이곳에 잘 적응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달랐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을 향해 뛰고 있었고 그 사랑이 언제나 저를 이끌어 주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조용한 순간 저는 모든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의 장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고 나는 이곳에서 잘 해낼 거야. 이 낯선 땅에서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저의 영국에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어느 추운 날 아침, 한국에서 온 큼지막한 캐리어 택배를 받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 식사하러 천천히 걸어가던 중 다정하신 윌리엄 선생님께서 아주 큰 캐리어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선생님의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뜨여 계셨고 오늘 배달된 물건이 아주 큰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이게 과연 집에서 보내주신 특별한 물건일까 궁금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서둘러 모든 학생들이 모여있는 본관으로 갔어요. 큰 소포를 둘러싼 모든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이 느껴졌어요. 저는 손이 약간 떨리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게 가족에게서 온 것일까요? 이 물건이 저를 한국과 더 가까이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요? 기대감에 배가 부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윌리엄 선생님께서 소포를 우리 방으로 가져오셨을 때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선생님께서 소포를 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시는 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어요. 그 상자는 무거웠고 한국의 상징처럼 보이는 스티커들로 덮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느껴지면서 제 안에 따뜻한 기분이 퍼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들고 제 작은 책상으로 옮겼어요. 손가락이 떨리면서 캐리어를 천천히 풀고 열어보았어요. 처음에는 가지런히 접혀있는 한 장의 종이만 보였어요. 종이를 읽으면서 제 눈이 크게 떴어요. 어머니께서 아름다운 손글씨로 쓰신 편지였어요. 소영아라고 시작하며 이 새로운 곳이 춥고 낯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 선물들을 너에게 보내어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가장 추운 밤에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어머니의 사랑이 제게 다가오는 것 같아 편지를 꼭 붙들었어요. 캐리어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여러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처음 눈에 띈 것은 전통 한국 간식이 담긴 작은 소포들이었어요. 달콤한 떡, 쫀득한 사탕, 그리고 마른 김몇 봉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맛이 거의 느껴질 정도로 어머니께서 정성껏 우리 집 주방에서 요리해 주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좋았어요. 그리고 간식들 아래쪽에서 저는 접혀있는 전기 담요를 발견했어요. 그때 제 심장이 한번 멎을 뻔했어요. 한국에서는 겨울마다 전기 담요를 사용하곤 했어요. 전기 담요는 침대를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어 마치 큰 포옹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할머니 댁에서 따뜻한 전기 담요 아래에서 부드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누웠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기 영국에서 제 방은 너무 춥고 낯설게 느껴졌는데 이 전기 담요는 저에게 집에서 보내온 한 조각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상자 안의 마지막 물건은 한국 인스턴트 믹스커피 작은 소포였어요. 제 나이에는 커피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커피는 평범한 커피가 아니었어요. 가족과 함께 몰래 한 모금씩 마시던 아침의 기억이 떠올라 독특한 달콤함과 약간의 쓴맛이 섞인 그 맛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비록 제가 어렸지만 이 커피가 한국에서 함께 나눈 따뜻한 추억을 상징하는 물건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모든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설레임, 압도됨,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 이 선물들을 너무나도 사랑으로 보내주셨다는 생각에 깊은 위로를 받았어요. 모든 물건이 집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께서 이 간식은 우리가 함께한 행복한 시간을 기억시켜 줄 거예요. 이 전기 담요는 추운 밤 당신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치 작은 보물들처럼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만져보았어요. 만약 다른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각 물건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기억과 전통, 그리고 저의 집의 추억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선물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으면서 한국의 따뜻함이 제 추운 방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조용히 고마워요, 엄마. 너무 그리웠지만 이제 조금은 엄마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 고요한 순간 부드럽게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달콤한 떡 냄새가 퍼지면서 제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디에 있든 가족의 사랑과 한국의 정신은 항상 함께할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 신비로운 캐리어는 제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 캐리어 덕분에 저는 차갑고 낯선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와 희망을 얻었어요. 이제 저는 이 보물들을 새로운 친구들과 나누어 한국의 아름다운 면모를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선물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다 읽고 상자 안에 든 선물들을 모두 살펴본 후 저는 설렘과 긴장이 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각 물건들을 하나하나 더 자세히 보려고 결심했어요.
저는 제 침대에 앉아서 가지런히 포장된 선물들에 둘러싸여 조심스럽게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먼저 전통 한국 간식이 들어있는 작은 소포들을 꺼내보았어요. 한 개의 색색의 포장지로 감싼 달콤한 떡을 손에 들었어요. 어릴 적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가족 모임 때 이 떡들을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떡의 포장을 풀자 방 안에 부드럽고 달콤한 향기가 퍼지면서 따뜻한 주방에서의 추억과 집에서의 웃음소리가 함께 느껴졌어요.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이건 정말 집 같아요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한 조각 떡을 먹어보았는데 다른 학생들이 보통 먹는 것과는 달랐지만 그 맛이 저를 행복하고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 다음으로 상자 안에서 저는 가지런히 접혀있는 전기 담요를 발견했어요. 전기 담요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고 부드러운 천을 만져보았어요. 마치 할머니 댁의 오래된 방에서 겨울마다 따뜻한 담요 아래에서 뒹굴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여기 영국의 추운 제 방에서 전기 담요는 마치 부드러운 포옹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께서 한국의 모든 가족이 이 담요로 추위를 이겨낸다고 설명해 주신 기억이 나면서 저는 전기 담요를 제 침대에 설치한 후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어요. 거의 바로 따뜻한 온기가 제 몸을 감싸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추운 밤에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전기 담요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한 빛이 저를 사랑 안에 감싸주는 것 같아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 후 저는 작은 포장에 들어있는 한국 인스턴트 믹스커피를 살펴보았어요. 제 나이에는 커피를 자주 마시지 못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어요.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그 디자인은 한국 미술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형제들이 가끔 가족 아침 식사 시간에 살짝 커피를 마시며 웃음을 짓던 모습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믹스커피는 나중에 적당한 때에 아주 조금 맛보려고 따로 놓아두었어요. 바로 그때 제 방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제 룸메이트인 엘리자베스였어요. 엘리자베스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과 약간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며 소영아, 이게 다 뭐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이것들은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야. 전통 간식도 있고 전기 담요, 그리고 한국 믹스커피도 들어있어 라고 설명했어요. 엘리자베스가 전기 담요와 간식을 보고 눈이 커지는 것을 보았어요. 엘리자베스가 다가와서 부드럽게 떡 한 조각을 집어들며 정말 예쁘네라고 조용히 말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서는 이 간식들이 아주 특별해.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순간들을 기억하게 해주거든 라고 덧붙였어요. 엘리자베스가 미소를 지으며 이 물건들이 단순한 음식이나 기계가 아니라 사랑과 역사가 담긴 소중한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몇몇 다른 학생들도 제 책상을 지나가면서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전기 담요와 간식들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저는 전기 담요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이 담요는 타이머와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안전한 디자인이야. 바로 우리 집에서도 사용하는 것과 똑같아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학생들의 얼굴이 호기심에서 감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자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였어요. 저는 제 한국 생활에 관한 작은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들려드렸어요. 추운 겨울마다 가족들이 전기 담요 주위에 모여서 이야기하며 웃곤 했던 기억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간식들은 단지 맛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족 시간을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설명드렸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수록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후가 끝나갈 무렵 제 방은 작은 한국 구석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새 친구들이 떡 한 조각을 먹어보고 싶다고 하고 믹스커피에 관해서도 더 알고 싶어 하더군요. 제 마음은 집에서 보낸 특별한 선물이 이곳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한 것을 느끼면서 따뜻해졌어요. 처음에는 이 물건들이 이상하게 보였던 분들도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아름다움과 사랑을 이해하게 되셨어요. 저는 잠시 앉아서 미소 지으며 생각했어요. 이 한국의 보물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야기와 추억, 그리고 제 마음의 한 조각임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문화의 자부심을 느끼며 새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나누고 싶다는 설렘을 느꼈어요. 그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우정을 이루고 이해의 다리가 되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의 보물들을 나눈 후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방에 앉아 전기 담요가 주는 부드러운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제 방 문 밖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문 너머를 올려다보니 룸메이트 엘리자베스와 몇몇 다른 학생들이 조용히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준 떡을 보고 가족과 한국에 관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이 가득했고 약간은 의심스러운 눈빛도 보였지만 이제는 얼굴에 미소와 관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엘리자베스가 소영아, 그 전기장판이 정말 따뜻해.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야. 마치 물이 없는 온천에 있는 느낌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행복해졌어요. 저는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서 한국에서는 추운 겨울마다 모든 가족이 전기장판 사용해. 그 덕분에 따뜻하게 지내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그중 한 명 리처드가 이런 것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 라고 덧붙였어요. 곧이어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공동 휴게실에 합류하셨어요. 그들은 제 책상 주위에 모여 한국 간식들과 전기담요가 놓여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떡 한 조각씩을 나눠주기 시작했었는데 한 입 먹을 때마다 달콤함과 함께 추억이 살짝 피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모든 친구들이 떡을 맛보면서 한 명씩 미소 지으며 정말 맛있어. 혹은 더 먹어보고 싶어. 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제 집에 한 조각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과 기쁨이 넘쳤어요. 그때 저는 방 안의 공기가 단순히 전기장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쌓여가는 우정 덕분에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겨울에 보통 무엇을 해? 라고 올리버가 물었어요. 저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이불에 둘러싸여 웃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말해줬어요. 어머니께서 사랑으로 준비해주신 따뜻한 차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이제 한국을 멀고 낯선 곳이 아니라 따뜻함, 전통, 사랑이 가득한 나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 선물들을 이상하게 보셨던 분들도 이제는 감탄하며 바라보시더니 한국어 단어 하나 가르쳐 줄 수 있어? 또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는 어떻게 말해? 라고 물으며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와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단어들을 가르쳐 줬어요. 학생들이 부드럽고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따라 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공동 휴게실에 함께 모여 작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 각자의 고향,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행복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저는 새 친구들이 각자의 전통과 이야기를 들려주시자 귀 기울여 들었고 제 이야기를 더하면서 우리 사이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전기담요에서 퍼져나오는 따뜻함이 우리 모두의 마음까지 전해진 듯 했어요. 이제는 영국의 추운 겨울도 그렇게 매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떡의 부드러운 맛, 담요의 포근한 촉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배운 새로운 단어들이 제 외로운 방을 사랑과 우정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주변에 미소 짓는 얼굴들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 문화를 나누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저는 더 이상 큰 학교에서 조용한 한국인 소녀로만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친구가 되었고 선생님이 되었으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새 친구들이 한때 한국에 대해 확신이 없으셨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전기장판 아래에서 편안하게 누워있으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소중함을 느꼈어요. 집에서의 추억과 이 새로운 여정의 설렘이 저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간식과 진심, 어린 우정을 통해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고 계셨어요. 한 추운 저녁, 긴 수업과 이야기 나눈 하루를 보낸 후 저는 제 방에 앉아 조금 외로운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 하루는 새로운 친구들과 웃음과 따뜻한 순간들로 가득 찼었지만 밤이 되어 영국 겨울의 쌀쌀한 기운이 한국의 집을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전기담요를 단단히 몸에 둘러매며 추위를 몰아내려 애썼는데 그때 제 방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우리 반의 착한 친구 올리버였어요. 올리버는 걱정스러우면서도 다정한 표정으로 조용히 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영아, 괜찮아? 라고 올리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오늘은 좀 우울해서서 그랬어.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올리버가 제 옆에 앉으며 소영아,
우리에게 한국에 관한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줬어. 내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가족과 그리운 전통에 대해 좀 더 말해줄 수 있어? 라고 진심 어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 모습이 저를 특별하게 느끼게 했어요. 저는 집에 있는 가족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매일 저녁 가족들이 다 같이 식탁에 모여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웃고 이야기 나누셨던 모습을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김치의 향기와 어머니께서 요리하실 때 들리던 부드러운 목소리도 함께 이야기했어요. 올리버는 집중해서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것 같아. 언젠가 나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라고 하니 제 마음이 한층 따뜻해졌어요. 그 후 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곧 다른 친구들도 우리 대화에 합류했어요. 늘 밝은 엘리자베스도 커다란 미소와 함께 다가오며 소영아, 오늘 떡을 먹어봤는데 달콤한 맛이 나더라고. 한국에서는 언제 이런 떡을 먹으는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라고 신나게 물었어요. 저는 떡은 주로 가족 축하나 특별한 명절에 나누어 먹는 음식이며 한 입 한 입이 기쁨과 함께 온 가족의 따뜻한 추억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때론 간단하게 간식으로도 먹는다고 설명하니 친구들은 마치 좋아하는 동화를 듣듯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날 밤 늦게 우리는 모두 공동 휴게실에 모이기로 하였어요. 마치 우리만의 작은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카펫 위에 둥글게 앉아 저는 준비해온 간식과 약간의 믹스커피 샘플을 꺼냈어요. 커피에 대해 조금 긴장도 되었는데 왜냐하면 모두가 좋아할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활짝 웃는 리처드가 나도 조금 맛보고 싶어. 맛이 궁금해. 라고 말해주자 우리는 모두 작은 컵을 돌려가며 한 모금씩 맛봤어요. 잠시 말이 없더니 행복한 미소와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어요. 다른 맛이긴 하지만 정말 마음에 들어. 라고 올리버가 말하며 이게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 맛인가? 라고 덧붙였어요. 모두가 동의하며 곧 서로에게 한국의 다른 특별한 점들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제 마음은 한층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한글로 쓰는 법도 가르쳐줬고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한글로 적어줬어요. 친구들은 너클 잃고 놀라운 눈빛으로 연습했어요. 소영이의 문화는 정말 풍부하고 흥미로워. 라고 엘리자베스가 말하며 떡이나 전기장판 같은 단순한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할 줄은 몰랐어. 라고 하니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동그라미는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조용했던 몇몇 학생들도 합류하면서 우리는 음식뿐만 아니라 각자의 집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그들이 영국에서의 가족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며 저의 한국 전통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부드러운 전등 불빛 아래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사랑과 우정의 감정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제 한국의 작은 보물들이 정말 멋진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기쁨으로 변하였어요. 친구들은 이제 제 문화를 이상한 것으로 보지 않고 사랑과 역사, 생명이 담긴 아름다운 문화로 여기게 되었어요. 저녁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주변의 미소 짓는 얼굴들과 노트에 적힌 한국어 단어들, 그리고 떡에서 풍기는 달콤한 향기를 보며 제 집이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였어요. 제 마음은 전기 담요처럼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드디어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제 자신에게 우리 한국을 새로운 친구들과 나누게 되어 기쁘고 한국의 문화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 너무 행복해.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모든 새로운 우정이 두 세계 사이의 다리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눈을 감으면서 저는 안전하고 사랑받으며 내일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매 이야기와 매 미소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릴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제 삶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낯선 나라에서 길을 잃은 채 조용하고 외로운 한국 소녀가 아니었어요. 학교와 친구들이 저의 새로운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영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서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도 더 많이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두 세계가 조용히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듯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학교에서 문화축제가 열렸어요. 이 행사는 제가 우리 고국의 아름다움을 모두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며칠 동안 축제를 준비했어요. A Taste of Korea라는 부스를 마련했었고 간단한 한국 국기,
전통 한옥 사진, 그리고 형형색색의 종이에 직접 쓴 한국어 단어들로 꾸몄어요. 모두가 한국이 역사가 있고 따뜻하며 사랑이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축제 당일 웃음소리, 음악, 그리고 다정한 대화 소리로 공기가 가득 찼었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깔끔한 옷을 입었고 그 옷 한 벌마다 제 한국 유산의 무게가 느껴지곤 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부스를 둘러봤어요. 저는 환한 미소와 함께 정중하게 안녕이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각 장식물의 의미를 설명하며 한국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따뜻한 가족 저녁 식사, 맛있는 김치의 맛, 그리고 한국 축제를 즐기던 재미있는 기억들을 이야기했어요. 한순간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에 남았어요. 절친한 친구인 엘리자베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서 소영아, 여기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워.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그리고 나 집에서도 간단한 한식 요리를 해봤어. 라고 신나게 말해주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기쁘게 채워주었어요. 저는 엘리자베스에게 한국의 특별한 면모를 보여드렸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축제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 부스는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학생들, 선생님들, 심지어 몇몇 학부모님들까지 들러주시며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등의 질문을 하셨었어요. 저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전통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드렸어요. 떡도 나누어 드리고 믹스커피 샘플도 조금 맛보시게 했어요. 음식을 맛보신 분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행복이 가득 번지셨어요. 정말 최고의 맛이야. 라고 우리 반 친구 올리버가 말하며 한국의 요리 레시피도 더 배우고 싶어요. 라고 덧붙이셨었어요. 이 축제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때 의심의 눈초리로 보셨던 분들도 이제는 제 문화를 진심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시게 되었어요. 다정하신 윌리엄 선생님께서도 소영 학생, 부수 덕분에 우리 학교에 따뜻함과 빛이 가득해졌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풍부한 전통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시며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한층 더 커지게 되었어요. 축제가 끝난 후 저는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집으로 걸어갔어요. 축제, 미소,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우정들을 생각하며 제 여정이 단순히 새로운 나라에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고 소통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과 영국 사이의 한 통의 우정의 다리를 따뜻한 대화 한마디 한마디로 쌓아 올렸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별들을 바라보면서 한국에 계신 가족들을 떠올리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셨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저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느꼈어요. 제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만난 다정한 분들 모두가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어주셨어요. 그분들은 제 문화의 소중한 보물들을 존중하고 함께 축하해 주셨어요. 저는 조용히 제 집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나누는 모든 이야기 속에도 있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때때로 추운 밤과 외로운 순간들이 다시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저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한국의 따뜻함과 영국의 우정이 가득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길을 찾았다는 사실이 제게 큰 기쁨을 주고 있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